안녕하세요. 사건 이슈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아들 가게 유리문에 붙은 종이 한 장, 명의 변경 안내문이었습니다. 그걸 보고도 한참을 서 있었죠. 다리가 풀리더군요. 아들이 가게를 낸 지 2회째이던 시절이었죠. 수원역 근처 골목, 분식 포장 전문점이었습니다. 준혁이가 직접 고른 자리였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55만 원. 그 보증금 절반은 제가 댔거든요. 그때 서류에 제 이름도 들어갔습니다. 보증인으로. 저는 그 무렵 식당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올리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쭉 그렇게 살아왔더군요. 아들 대학 등록금 낼 딸 때도 졸업식 날도 혼자였습니다. 그러니 준혁이 가게가 잘 되는 걸 볼 때만큼은 진짜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 그래도 내가 헛살진 않았구나 싶더군요. 그 여자를 처음 본 건 가을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준혁이가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오늘 저녁 가게로 와봐. 중요한 사람 있어. 나연 씨가 고개를 숙이더군요. 예의가 바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손목에 시계가 빛났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죠. 그런데 제 눈이 그 시계에서 멈췄어요. 준혁이 월급으로는 못 살 물건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넘겼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어서. 엄마, 나연 씨야. 우리 같이 살 생각인데. 같이 살 생각.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결혼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그 말부터 나왔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그날 이후 나연 씨가 가게에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준혁이 도와주러 온 거겠지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들렀더니 계산대 뒤에 그 여자가 앉아있더군요. 준혁이는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고요. 뭔가 순서가 뒤바뀐 것 같았습니다. 일을 많이 보는 것 같더라. 괜찮냐고 준혁이가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몰라도 돼. 그 한마디 짧았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오래 남았는지 버스 타고 돌아오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괜히 예민한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냥 바쁜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더군요. 그런데 말이죠. 진짜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늘 쓰던 뒷자리 의자가 어느 날부터 사라져 있었거든요. 가게 창고 쪽으로 가보았더니 그 자리에 박스들이 쌓여 있더군요. 새 재고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가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열리질 않더군요. 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준혁이한테 전화를 했더니 짧게 한마디 하더군요. 엄마, 바꿨어. 나중에 알려줄게. 나중에. 그 나중에 언제인지는 끝내 알려주질 않았어요. 그냥 문 앞에 서서 돌아섰습니다. 은행잎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죠.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그 뒤로 쌀 한 포대를 다 비웠을 때쯤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가게 운영에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 같더군요. 매출장부도 보고 거래처 전화도 받고. 그런 건 원래 준혁이가 혼자 하던 일이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반찬통을 들고 갔다가 주방 입구에서 그 여자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말씀 안 드려도 돼요. 어차피 가게 일은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준혁이가 뭐라고 대꾸하는지는 못 들었어요. 반찬통을 그냥 문 앞에 두고 돌아섰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손에 쥔 열쇠를 보고 말았죠. 쓸 곳이 없어진 열쇠였더군요. 참았습니다. 아들을 잃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이 말을 들으시면 답답하시겠죠. 저도 압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남편 없이 혼자 키운 애가 하나뿐인데.
밥을 하다가 간을 안 보게 됐어요. 국이 짠지 싱거운지도 모르게. 숟가락을 들었다가 그냥 내려놓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준혁이 명의로 된 가게 우편물이 제 집으로 오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안 오더군요. 수신지가 바뀐 거였습니다. 제가 청구서 한 장을 들고 우체국에 물어봤더니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신청인이 주소 변경을 요청하셨는데요. 신청인이 누군지는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더군요. 그제야 뭔가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자가 없어진 것, 비밀번호, 주방 앞에서 들은 그 목소리, 우편물 수신지 변경.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아직 뭘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어요. 내가 너무 오래 눈을 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오전이었습니다. 가게에 들른 건 딱히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전날 밤에 비가 왔거든요. 간판 아래 홈통에 막히는 경향이 있어서 그냥 확인이나 해보자 싶었던 것입니다. 문을 여니 준혁이가 없더군요. 배달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카운터 뒤쪽 주방에서 기름 냄새와 묵은 간장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오래된 냄새였던 것입니다. 제가 아들 가게 설립할 때 처음 맡았던 그 냄새. 그때는 좋은 냄새라고 생각했었는데 카운터 위에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서류 봉투가 두어 장 삐져나와 있더군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정말로. 근데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흰 봉투 겉면에 작게 인쇄된 글자가 보이더군요. 혼인신고 수리 통지서. 5글자였습니다. 손끝이 멈췄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더군요. 그 아래에 또 다른 서류가 있었답니다. 반쯤 접힌 채로. 펼쳐보니 사업자 등록 명의 변경 신청서였습니다. 기존 사업자란에 아들 이름이, 변경 후 사업자란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한나연, 3글자. 혼인신고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이에, 아니,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들어온 아들이 저를 보더니 굳어버렸습니다. 잠깐 사이에 눈빛이 바뀌더군요. 준혁아, 이게 무슨 서류야? 아들은 대답 대신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서랍 안으로 밀어 넣었죠. 엄마, 그거 내 거야. 혼인신고를 했어? 내가 뭐라고 했는데? 엄마는 상관없어. 상관없어.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듯이 담담하게.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32년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그해 봄부터 앞치마끈을 혼자 묶기 시작한 그날부터 밀가루 포대를 이고 계단을 오르고 기름때 낀 한풍기를 닦고 외상장부를 손으로 써가며 그렇게 버텨서 대학을 보내고 가게 보증금을 마련해 줬는데 상관없다고요. 가방을 챙겨 가게를 나섰습니다. 귀에서 아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더군요. 골목어기 은행나무 잎이 발밑에 쌓여 있었더군요. 노란 것들이 젖어서 검게 눌어붙어 있더군요.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가방 안에 서류 사진이 있었습니다. 가게에서 나오기 전 손이 먼저 휴대폰을 꺼냈던 것입니다. 사진을 찍어두었더군요. 제 자신도 몰랐는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은행잎이 또 한 장 떨어지더군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가게를 세울 때 보증인 서명을 한 서류. 그 서류가 아직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것을. 이제는 움직여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미순이한테 전화를 했더군요. 밥도 안 먹고 전화기를 들었더군요. 미순이는 벨이 2번 울리기도 전에 받았습니다. 정임아, 기다렸어. 어젯밤에 내가 알아봤는데.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창구에 가보자고 한 것입니다. 미순이가 먼저 일어섰더군요. 꽃무늬 블라우스 차림으로 가방을 겨드랑이에 끼고. 수원시청 소상공인 민원실 2층에 있었습니다. 형광등 빛이 하얗게 쏟아지는 긴 복도이었던 것입니다. 접수 창구 앞에 앉은 담당자는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저장해둔 서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가게 설립 당시 보증인 서명란. 제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죠. 사업자 명의 변경은 보증인 동의가 있어야 해요. 이 서류대로라면 어머님 동의 없이는 진행이 안 됩니다. 담당자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미순이가 제 손등을 살짝 눌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손의 무게가 느껴지더군요. 이틀 뒤였습니다. 나연 씨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목소리가 처음과는 달랐습니다. 조금 높고 조금 빨랐죠. 어머니,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가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제 귀에도 낯설게 들렸더군요. 오후 2시, 가게 문을 밀고 나연 씨가 먼저 들어섰습니다. 손목시계가 형광등 빛의 번쩍이었던 것입니다. 그 뒤로 준혁이가 따라 들어왔는데 고개를 약간 숙인 채였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죠. 명의 변경 건인데요. 어머니가 동의만 해주시면 간단히 끝나는 일이에요. 나연 씨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 눈에 뭔가가 지나갔더군요. 당황이었는지 계산이었는지. 저는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원실 담당자가 확인해준 서류 사본이었습니다. 보증인 동의 없이 명의 변경 불가. 그 문장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죠. 동의 안 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5글자. 나연 씨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입술이 한번 움직였다가 멈추더군요. 준혁이는 의자 끝을 손으로 쥔 채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팔꿈치가 테이블에 닿을 듯 말 듯.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준혁이 가게잖아요. 준혁이 가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가 설 때 제 이름도 거기 있었던 겁니다. 나연 씨는 그걸 몰랐던 것이죠. 서류 다시 가져가세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앞치마 매듭을 한번 다시 여맸더군요. 나연 씨가 무언가 더 말하려고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았더군요. 준혁이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죠. 가게 문을 밀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더군요. 은행나무 한 그루가 골목 끝에 서 있었습니다. 잎이 거의 다 진 앙상한 가지였죠. 그 앞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그날 이후로 2달이 지났습니다. 은행나무 골목엔 이제 잎이 하나도 남지 않았더군요. 앙상한 가지 사이로 겨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차갑고 높고 맑은 하늘이었죠. 식당 일은 여전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육수를 올리고 손님 맞고 마감하고. 달라진 건 퇴근길이었더군요. 예전엔 가게 골목을 지나 돌아왔는데 이제는 큰 길로 돌아서 옵니다.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발이 저절로 그쪽으로 가질 않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남편 영정 앞에 앉습니다. 오래된 사진이라 색이 바랬지만 웃는 눈매는 여전히 준혁이를 닮았죠.
그날 일은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지켜낸 거야. 그걸로 됐어요. 문자가 온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새벽 2시였답니다. 짧은 문자였죠. 엄마, 미안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답장은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괜찮다고 하기엔 아직 이르고 화났다고 하기엔 이미 지쳐버린 뒤였으니까요. 전화기를 덮고 누웠습니다. 천장이 하얗더군요. 요즘은 퇴근하면 따뜻한 물에 발을 담급니다. 미순이가 사준 조격기가 있거든요.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걸 바라보다 보면 하루가 슬그머니 내려앉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별것 아닌데 그게 참 좋습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도 오래 참다가 조용히 움직이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말 못하고 사귀다가 혼자 서류를 들고 어딘가를 찾아가신 분. 그 발걸음이 틀리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다 괜찮진 않아도 그날 그 골목을 걸어 나온 것만으로 충분한 날이었습니다.